급격히 상승했었던 집값이 현재는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안정적인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3년은 이제 지방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서베이 대표 이영래입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1.5% 이상만이라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크게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선도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높은 집값,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세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광역 도시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에서도 이제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이제 거리가 먼다든지 뭐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여건이 뒤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과거와 같이 한 해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20%씩 오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은 쉽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제가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수원, 용인, 평택, 천안, 아산, 세종, 대전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4차 산업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인천이 또 이제 중국과의 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남권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경제 벨트로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도 인구의 감소폭은 그렇게 이제 또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을 이제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뭐 워터프론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이제 희소성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역과 비교가 되는 지역이 역시나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내 수요가 아니고 전국의 이제 수요를 대변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나 핵심 지역, 인기가 많은 지역들의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수준이 이제 여전히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해서 이제 PIR이 서울 평균이 지금 현재도 18년을 이제 순수하게 내 자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 전세 비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의 평균이 4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이제 전세 보증금의 이제 2배 이상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이 지방 대부분들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각 지방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제 한 2,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움직여왔던 집값이 지방이 먼저 이제 가격 상승세가 살아나면서 더 빠르게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 사이에 서울은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계 대출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지출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DSR 40%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이유도 전체 가계 소득 대비해 갖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을 할 수 있는 비율을 40% 이내로 이제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50%, 60%를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기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부채가 이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제 지금 1,700조 원에 이제 달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한 900조 원 정도 이제 됐던 것이 2배 정도 이제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집값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3천억 정도 됐던 부분이 지금 8,500억 정도까지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총액이 더 큰 비율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10년 동안에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가계 자산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자산이 상승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정해놓은 기준이 사실상 DSR 4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60% 정도로 내 자산을 마련을 하고 대출은 40% 안에서만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뭐 가격 자체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내가 이제 좀 자금 좀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DSR 40%로 묶어 놔가지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박탈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만도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끌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가격 중에서 거의 이제 한 70% 이상을 대출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의 자금을 빌려서 이제 구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차입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까지를 이자로 이렇게 뭐 부담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50% 정도는 자기 자본금을 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이제 오르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희소성이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모든 경제 활동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공급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분양을 많이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 이제 분양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2년 뒤에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은 분양받았었던 이제 물건에 대한 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대출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들어가거나 이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수요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오르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은 전세 시장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초과하는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필요
필연적으로 먼저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패턴들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에는 지역 내의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의 입주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과 아파트 가격은 필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격 자체가 이제 높기 때문에 입주에 대한 물량보다는 금융에 대한 조건이 서울의 가격을 더 크게 좌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에 대한 부담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낮아지거나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의 차이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이제 입주 물량은 15,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인구가 이제 서울이 부산보다도 3배가 더 많은데도 입주 물량은 더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면은 지금 분양을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됩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건축비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공급적인 측면은 현재 집값이 오르기 이전에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난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안정적인 상승세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카드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세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양도세 이러한 이제 비율을 뭐 높이거나 풀어주거나 해서 시장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출을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와 같이 DSR 40%를 적용을 하거나 좀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면서 집값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것을 차단을 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보면은 서울 외곽의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금리적인 부분을 도입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5가지 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예상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원하는 시장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이제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지방의 시장 침체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정부의 대책은 아무래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설 부동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SOC 사업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건설사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해소책도 나올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13년 뭐 14년 정도에 나왔었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이제 완화를 해주거나 이러한 이제 대책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적인 측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는 이제 2020년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이 이제 0.5%까지 내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한 거 외에는 금리에 이제 영향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금리가 상당히 집값에 큰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는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이 좌우될 정도로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정부에서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 연준의 이제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안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낮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져 있는 역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더 큰 위험을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금리는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6월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도 6월에서 한 7월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여전히 이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년, 3년 정도는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면서 전세 비율이 이제 높아져 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내 집 마련 적기라고 하면은 사실상 2025년 정도가 가장 이제 적기인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오르기 위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하는 시기는 20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생각지도 못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부산을 이제 비롯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요번에 올랐던 것이 거의 다 이제 조정을 받았고 부산의 해운대, 남구, 동래구 그리고 이제 대구의 수성구 이러한 지역들에서 가격이 이제 좀 높은 일부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제 가격이 다 조정을 받았고 전세 비율도 다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세권이라든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자산 비율 이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이제 시각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여전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오른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40% 정도는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로 나타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안 좋아지니까 코인이나 주식시장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이제 다 동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에 20년, 30년 잃어버린 경제의 시간이 있었던 부분이 그만큼 일본의 이제 주식 지수 자체도 동반 하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체하는 주식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상향을 해오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수준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한 해 이제 한 3, 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산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오른 가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선진국 반열에 진입이 되어져 있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지역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향을 한다라고 하는 시기는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남의 가격을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나 신축해서 인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거의 매매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수요자들이 봤을 때 재건축 아파트의 교환 가치가 주변에 있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특성상 서울의 분양 가격이 일반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평당 1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양 가격이 한 7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미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형태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건축비가 이제 높아지면서 또 이제 비용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합원들의 이제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재건축 아파트가 높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2017년 이전까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효용성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효용성 자체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져 가는 단계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다시 이제 집값이 큰 폭으로 이제 오르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재건축보다는 이제 주거 환경이 더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 마련을 이제 어쨌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예금을 모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모으는 과정에서 펀드라든지 개별적으로 이제 주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비율 자체가 5, 60% 정도까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자산에 대한 비중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율을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오른 집값을 이제 대체해서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주식 분야의 비중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부동산 쪽에 비중을 더 늘리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이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